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없는 사람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타이크. 안녕하세요, 최린입니다. 코스피가 또 나흘 연속 오르더니 닷새 만에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아주 살짝만 빠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FOMC 당장 회의 결과를 앞에 두고 일단 관망 심리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흘 동안 100포인트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쉬는 건 당연지사겠죠. 자, 문제는 다음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접근, 이쯤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주식쇼 스타이크에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있어요. 또한 다음 날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도 저희가 2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이제 본격 출발을 해볼 텐데 이제 수요일 멘토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어떤 장기와 특기를 갖고 계신지 먼저 프로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두 분을 뵀을 때와 또 오늘 두 분을 만날 때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지난주 수요일 딱 이때 연 저점을 새롭게 썼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에 사실 추천 종목도 없었던 이성대 전문가님이 일주일 동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맞습니다. 선물 판매수가 있어야 된다. 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항상 좀 계획을 해놓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그 다음 날에 바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주식을 좀 사긴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많이 급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하락을 즉 유럽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가 한 3천억 이상 그리고 이제 한 4천 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호재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쪽이 올랐다면 오늘은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로 약간 확산되는 그런 종목들이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일주일간 시장 변화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수급 호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막판엔 결국 현물 기준 순매수로 끝내더라고요. 네. 요즘 근래 보면은 그 외인이 한 1조 6천억 정도 일주일 좀 넘게 그렇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현물 쪽에서. 기관도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한 1조 정도 투신인하고 합쳐서요. 네. 앞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올해까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올해까지는 폭락이 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연기금이 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 기간의 1조 매수세보다는 외인들의 그 1조 6천억 그 정도에 우리가 좀 중시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업종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면서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한편은 또 들더라고요.
그게 다 수출 관련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수주보다는. 그래서 이게 내수주에다가 외인들이 베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유럽 쪽이나 그 실대 유럽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그 뭐 중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아마 2분기에 그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좀 떨어지면서 그 정유 마진, 정제 마진 쪽에서 하면서 이제 화학주들이 많이 낙폭이 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학주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당분간은 지금 장기 추세는 돌리지 않았지만 중기 추세는 일단 돌렸다고 아마 그 나중에 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외국인들의 그 귀환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들고 나왔었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1900을 돌파를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 한 2000포인트까지 갈지 안 갈지를 한번 지금 방향 잡기에 지금 신구가 쉬고 있는 휴식 기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확실히 두 분 다 뭔가 외국인들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급하게 오르고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좀 좋아진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일입니다. 사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내일장은 일단 FOMC 결과도 안 나왔지만 상승이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당분간은 상승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하락으로 몰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예, 일단 상승. 듣기에는요. 좋은 예. 거죠. 자, 내일장 상승을 얘기하시는 이유. 사실 뭐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네. 선반영 얘기도 있었고 급락은 안 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네. 만만치 않던데요. 뭐 내일장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장중에는 주식을 팔았었고 대신에 이제 선물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별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별로 이제 기대감이 좀 낮춰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물 매수는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이라면 분명히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또 매도를 해서 다시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보는 방향 쪽으로 해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고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서 샀다는 거는 이번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체적인 방향은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FOMC에 대한 기대보다는 유럽 쪽에서 이제 내일 모레, 아니 내일 밤이죠. 내일 밤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내일 시장은 오히려 이제 내일 밤에 그 기대를 위해서 이제 내일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다음날 또 곧바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일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밀리면 사자는 관점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뭘 사야 될지는 제가 잠시 후에 포트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준남 전문가님도 내일 또한 상승이라고 하셨고 한동안도 좀 오르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 추풍 낙엽이었던 지수 관련 종목이 지금 일취월장 날아가고 예. 있어요. 예, 뭐 일주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일주일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래도 공개 방송하면서 뭐 전기전자 업종이나 뭐 화학 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그 앞전에 제가 상승장으로 이제 당분간 낙폭이 심했으니까 이 방향을 좀 당분간 볼 거다. 근데 네. 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힘이 상당히 세더라고. 그래서 지금 1900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거 사실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저가 매수에 얼마나 누가 잡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 손실폭을 줄이는 단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만약에 손실을 했던 사람이라면 못 잡았더라면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조정을 주지 않으면서 한 봉을 한번 서너 번씩 계속 이게 상승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계속 연달아. 최악의 상황이 이제 지난주에 진짜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랬죠. 특히나 대형주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 손절 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황당하죠. 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손실폭을 줄여 나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손절을 다 해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안건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랠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손실폭을 최대화시키지 마시고 최소화시키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간다면 1900을 돌파를 하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에서 받쳐주고 그런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량 그 대형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19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2000포인트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가장 강한 업종이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치킨 게임에서 이제 그래서 뭐 화학 쪽, 정유 쪽은 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운송 장비나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여러분들 그 턴어라운드 하거나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상승 때는 못 사요. 왜냐하면 강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도 뭐 3% 4%씩 뭐 눌림 목 없이 그냥 강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금 130만 원인가 넘었더라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110만 원인가 뭐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쉽게 많은 조정을 안 줘요. 그만큼 많이 주면 올리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이 좀 돌아섰다 그러면 눌림목을 줬을 때 그 당일날 상승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음봉일 때 좀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 그 위원회 말씀드렸듯이 FOMC 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그 2014년까지 그 제로 금리로 이제 그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 지급 준비금 0.25인데 뭐 그걸 2015년까지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네. 예, 그 지급 준비를 제로로 뭐 1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QE3의 그 기간 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촉각이 있고 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 지금 다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금리 문제가 상당히 국채 매입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뭐 네. 독일이 문제되지만. 예. 그리고 미국 7월의 고용지표. 여러분들 그것은 아마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을지도 않고 이래 살짝 좀 더 지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정책을 오바마가 많이 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수 관련주 홀딩 투자자들은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잘 보시고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하고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지수 관련주 조금 더 들고 계시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요?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 관심 종목 얘기 이어서 들어봅니다.